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2021년 신축년의 첫 출근길 활기차게 시작하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 해가 멈춘 것 같은 지난해였죠. 올해 첫 시작도 크게 달라진 모습은 아닙니다. 2.5단계 연장에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전국적 확대까지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과 동참이 이어지는 만큼 신축년 새해에는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1월 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늘부터 2주 더 연장된 가운데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오늘 17일까지 연장됩니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학년으로 확대되고 고용복지 분야 혜택도 확대됩니다. 2021년도 달라지는 정책을 살펴봅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종부세가 크게 오르고 3기 신도시 청약이 하반기 시작됩니다.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봅니다. 집합금지 위반의 음주운전, 지침을 어긴 수의계약 등 지난해 비위를 저지른 서울 기초의원들의 행태를 전해드립니다. 새해는 밝았는데 코로나19는 좀처럼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집단 감염으로 감염 확산세도 기로에 놓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국내 코로나19 상황 전해주시죠. 네, 4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20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연휴 기간 검사 건수가 평일과 비교해 대폭 적은데도 신규 확진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한파가 시작되면서 방역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오가는 날이 계속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2단계에서 2.5단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달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고 5명 이상의 모임도 아예 금지하는 강수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 사이 국내에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처음 확인돼 지금까지 모두 10건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3명의 확진자는 지난달 병원에서 사망한 80대 남성의 가족으로 밝혀져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 우려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서울시가 56곳의 임시선별검사소를 17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임시검사소를 운영한 결과 33만 6천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 중 9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검사소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 발견한 만큼 운영기간을 2주 더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위치와 운영시간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다산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한 집에 거주하는 구성원 중 한 명이 대표로 검사를 받아 가족 간 감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자는 취지의 한 집에 한 사람 검사 캠페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 병원을 짓기로 한 방산동 미군 부지에 이달 중 코로나19 격리치료 병동을 설치합니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보건복지부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부지와 건물 관리 주체인 국방부, 행정관청인 중구청의 협조로 성사됐습니다. 의료원 측에 따르면 격리치료 병동 설치는 국립중앙의료원 본원과 가까운 부지의 건물 일부를 이달 둘째 주 개소를 목표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경증과 중등증 환자가 치료받을 병동에는 기존 의료진과 외부 파견 인력 90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1년 올해는 우리 생활 전반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에서 전기요금 개편까지 실생활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에게만 적용됐던 고교 무상교육이 1학년을 포함한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지난해보다 40% 늘어난 9,431억 원의 무상교육 예산을 토대로 올 신입생부턴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 학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지난해 대비 1.5% 오른 8,720원으로 인상되고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됐던 노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소득 하위 70% 국민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계층을 위해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구직을 돕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도 도입됩니다. 반면 기존 혜택이 축소되거나 세율이 오르는 세제 개편안도 추진됩니다. 전기요금에선 LNG와 석탄 등 원자재 가격의 국제 시세를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의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는 한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명목으로 기후 환경과 관련된 요금이 신설돼 4인 가구 기준 매월 최대 1,700원가량의 전기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등에 적용됐던 세제 감면 혜택도 축소되거나 폐지됩니다. 하이브리드 차 취득세 감면 한도가 종전 9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축소되고 전기차를 살 때 받을 수 있었던 구매 보조금 기준액은 기존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단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소비 심리 둔화를 막기 위해 자동차와 전기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하는 각각 내년 상반기에서 2022년까지 연장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세금이나 청약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당장 종부세부터 크게 오르고 하반기에는 3기 신도시 등 6만 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도 진행됩니다.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이승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종부세를 살펴보면 일반 세율은 0.6에서 3.0%로 3주택 이상이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최대 6.0%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법인 보유주택에는 개인 최고 세율이 부과됩니다.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입니다. 세부담 상한도 올라 조정 지역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300%로 법인의 경우 상한이 폐지됐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입니다. 당장 최고 세율이 45%로 상향됐습니다. 또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했거나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6월부터 높아집니다. 현재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은 기본 세율을 적용하지만 6월부턴 1년 미만은 70%로 2년 미만은 60%가 적용됩니다. 이는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청약입니다. 올해부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맞벌이와 외벌이로 나뉘는데 민영주택에선 140%와 160%로 완화되고 공공주택은 130%와 140%로 변경됩니다. 생애 최초의 경우 공공주택은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로 완화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청약 가점과 상관없는 추첨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7월부터 시작됩니다. 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이 적용되는데 당첨 후 본 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회자된 이슈 중 하나로 부동산이 꼽힙니다. 7번의 부동산 대책, 그리고 역대급 상승을 보였던 집값. 과연 올해는 어떨까요? 한양대 부동산대학원 최원철 교수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 집값 상승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겠고 또 올해는 어떨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예, 작년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이해했지만 코로나로 이제 각국이 유동성을 너무 완화를 하는 바람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초기에는 이제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계속 몰리게 되는 거였고 거기다 임대차 3보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정책적인 법들이 약간의 부작용이 나오면서 집값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왔었죠. 예. 네, 그래서 올해도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는 좀 그 노력을 해서 잡아보겠다 하지만 오히려 올해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입주 물량이 한 16% 정도 감소할 전망이거든요. 네. 한 22만 가구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한 3에서 5% 정도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네. 특히 이제 전세가 계속 좀 많이 좀 모자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것 같고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면은 이제 매매 가격도 같이 동반 상승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올해도 그 좀 많이 오를 것 같다. 거기다가 또 4월달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데 네. 뭐 아마 여야 후보들 다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뭐 규제 완화를 하겠다 이런 뭐 메시지를 던질 것 같은데 예. 그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이 완화가 돼서 진행들이 되면은 오히려 전세 시장은 더 불안해지죠. 그 재개발되는 동안에 다 빠져야 되니까.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뭐 유동성도 아직 풍부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저금리 기조도 올해까지는 아마 유지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까지는 좀 계속 오르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네요. 예. 자, 그런데 이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구체적인 주택 공급안을 설 명절 전에 발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고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그 변창흠 국토부 장관께서 주로 얘기했던 게 이제 역세권을 이제 지금 350m까지를 이제 1차로 보는데 예. 이걸 500m로 해주고 용적률도 이제 300%까지 높이게 해서 사업성이 좀 좋게 해주겠다. 서울만 하더라도 한 300개 정도의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거의 서울의 웬만한 지역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공급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준공업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물레동 같은 데는 그 단층짜리 철공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준공업 지역에. 예. 예, 이런 지역들이 고밀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뭐 여의도 5배 정도 크기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마 도심의 고밀 개발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어찌됐든 다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바로 입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가 서울에 공급이 많이 된다는 어떤 시그널은 작용할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효과가 좀 볼 것 같고요. 또 3기 신도시 사전 총약이 7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른 또 좀 안정감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서울에 뭐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 등 해가지고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겠다.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집장만이 되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은 이제 저렴한 임대주거 그 중에서도 요새 뭐 유행하고 있는 에피소드 성수 같은 그 공용주거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공급이 될 걸로 보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정책에 다 반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임대 뭐 11만 4천 가구도 뭐 차질 없이 진행은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런데 앞선 기사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올해 종부세가 최고 6%까지 인상되고 또 6월부터는 양도세도 증가하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길 정부는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부의 바람대로 매물이 많이 나올까요? 근데 그것도 두고 봐야 되죠. 예를 네. 들어서 종부세가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집값이 더 빨리 뛰어가지고 세금보다도 지금 집값이 계속 올랐던 것 자체가 예, 예. 세금 내는 거에 비해서 집값이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냥 세금 내고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반기 동안에 아마 6월달 지나서 이제 그때 양도세가 이제 확 올라가는데 이때까지 주택 그 상승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겠죠. 대부분 이렇게 다 주택자들이 이미 뭐 한두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상속 증여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투자용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고 예. 이분들은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거를 내놓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을지 하는 거는 아마 5월달, 6월달 그때쯤 판단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게 뭐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장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전세 가격이나 이제 그 매매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계속 눈치는 보겠지만 쉽게 내놓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여러 가지 셈법이 작용하겠군요. 그렇죠. 자, 예. 올해도 여전히 부동산은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양대 부동산대학원 최원철 교수에게 올해 부동산 전망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서울기초의회에서는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도 집합금지 지침을 어긴 구의원이 적발되는 등 구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권한도 강화될 텐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최근 기초의회의 논란들을 엄종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0년이 마무리되는 시점, 마포구의회 최우진 의원 관련 뉴스가 포털을 뒤덮었습니다. 코로나19로 거리 두기가 강화된 이때 파티룸에서 모임을 갖다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 쪽에서는 곧바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파티룸이 아닌 사무실로 알았다는 최 의원의 해명에 여론은 더 들끓었습니다. 구의원들의 실망스러운 소식 이뿐만이 아닙니다. 음주 차량 사고와 측정을 거부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 의장에 대해 강남구의회는 면죄부를 줬고 법치주의에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고스란히 국민들께서 우리 의회를 또 평가해 주지 않겠냐. 사실 그 부분이 우려스럽고 두렵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구청이 마스크를 70만 장이나 수의 계약으로 구입했는데 해당 구의원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저 남편이 하는 거 전혀 몰라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한 것도 모르고 한 것도 전 몰라요. 여기에 의장단 선거 당시 선물을 돌렸다는 의혹을 받은 노원구의회 변석주 부의장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2019년 공금 유용 의혹이 제기됐던 이민택 전 강동구의회 의장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초의회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구설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바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강화된 윤리의식일 겁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시와 공연 등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자 일상 속에서 만나는 예술 작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진행 중인 마을가게 미술관도 그중 하나인데요. 카페와 음식점 등의 미디어 아트를 설치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남가자동의 한 떡가게 앞 통창에 설치된 TV 모니터에서 영상이 재생됩니다. 그 밑엔 작품명이 쓰여 있습니다. 윗 공간은 더 다채롭습니다. 모니터마다 예술가적 상상력을 더한 이색적인 작품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동이 부여하는 사회적 지위와 의미, 개인적 만족을 표현하는가 하면 마법 같은 현실이 사라짐을 충고하기도 합니다.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여유로운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이렇게 어디 찾아가서 보고 막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좋은 어떤 제안인 것 같아서 시기가 좀 어렵지만 또 이 어려운 시기에 가까운 데에서 이렇게 보고 즐기고. 이름하여 마을가게 미술관이 개관했습니다. 카페와 음식점, 안경원과 동물병원 등 20여 곳의 마을가게에 미디어 아트를 설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품을 전시할 기회도 접할 기회도 줄어들자 고안한 방법입니다. 산업화와 공업화, 물질 만능주의와 대비되는 개인의 생각과 이야기라는 소재로 대한영상예술가와 영화감독, 미디어 아티스트 등 모두 37명의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기존에 약간 소외된 어떤 다양한 어떤 시각들, 이런 시각들로 제작된 어떤 그 작업들이고 예술가의 가치를 최대로 제한하고 그 감각들을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업들을 의미를 합니다. 마을가게 미술관은 1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또 대한영상예술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영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송파구 풍납동은 백제시대 문화재가 대량으로 매장돼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됩니다. 최근에는 이를 토대로 한 역사 문화 탐방로가 조성됐는데요. 지역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송파구 풍납동에 풍납토성 탐방로가 조성됩니다.
풍납토성은 삼국시대 백제 왕조가 한 성에 도읍을 두고 있을 당시 흙을 쌓아 올려 축조한 성으로 백제 문화 초창기의 모습을 간직한 역사적인 장소로 꼽힙니다. 1925년 한강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흙이 쓸려나간 자리에 풍납토성 성곽의 일부가 발견된 이후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문화재 발굴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총 연장 3.8km 규모의 탐방로엔 한성 백제를 중심으로 한 3가지 테마가 자리할 예정입니다. 백제 역사길은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벽체와 주춧돌을 토대로 백제시대 생활상을 담는 한편 남동쪽을 아우르는 축성벽 토성길과 풍납 전통시장 일대를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성벽 동남측 방향엔 성곽 흔적을 토대로 한 동성벽 공원을 조성해 탐방로 내 볼거리를 보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풍납토성 탐방로 조성은 찬란했던 백제 한성기 역사도시 풍납토성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동성벽 공원이 완공되면 이번 탐방로 조성 사업과 어우러져 풍납토성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송파구는 2021년까지 풍납토성 탐방로 사업을 매듭 짓는 한편 송파 둘레길과 연계한 관광문화 자원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강동구와 경기도 하남, 남양주를 잇는 9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9호선 연장 사업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약 1조 5천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부자가 될래 코로나를 없애줄까? 신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해진 답은 없는 우문일 수도 있지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 한 평에 4천만 원을 넘었다는 소식을 보면 땅 팔고 집 사서 부자가 되려는 노력은 코로나와 별개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